네,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? 네, 백종원 대표가 예산군청과 만들었던 예산 재래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. 하루에 30명이 올까 말까 했던 이 5일장에 요즘은 수천 명이 다녀가는 명소가 되기도 했는데요.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. 네,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지역 활성화의 성공 사례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질 줄 알았지만 오른 인기만큼이나 임대료도 올라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임대료가 네, 또 며칠 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백종원 대표가 등장해서 마지막 경고를 날리기도 했는데요. 이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예. 요 관련 내용이었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 부동산 투기꾼들이 달라붙어서 땅값이 들썩거린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마지막 부탁이다, 투기를 제발 멈춰달라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 네. 이 취재를 해보니까 1년 반 만에 임대료가 10배 이상 폭등을 한 가게들이 있었습니다. 10배요? 10배. 예. 네. 또 일부 댓글은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자본주의의 힘을 어떻게 막겠냐라는 말들도 있긴 한데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려고 만든 게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기도 합니다. 이게 이제 그 계약 네. 갱신할 때 인상률이 제한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? 5%인가요? 5%, 네, 5%입니다. 예. 그런데 10배가 올랐다면 이건 상가 임대차 보호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현상인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 보호법이 왜 이곳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. 정말로 근데 10배가 오른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어요? 네, 실제로 상인들로부터 들었던 말인데 예.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그 통상 가게가 보통 뭐 한 안에가 15만 원, 2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50, 200 정도죠. 한 10배 정도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. 월세가? 월세가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렇게 큰 가게도 아니었는데요. 그런데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말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시장을 조성하기 전에 임대료 폭등을 좀 예상을 했던 백종원 대표가 군청이랑 얘기를 해서 건물주를 설득을 해서 미리 건물을 매입한 곳들도 있었습니다. 그런 곳들은 임대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30만 원을 또 유지하고 있기도 한데요. 네. 문제가 되는 건 그 외의 곳들인 거죠. 그리고 오랫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영업을 해온 가게들도 이제 몇 군데는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기도 했고 나가라? 네, 나가라고 받기도 했고 이 매매 실제 시세보다 2배로 올려서 제시를 하면서 안 살 거면 나가라라는 식으로 요청을 했다고도 합니다. 네, 또 한 군데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쫓겨난 사례들도 있었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입주한 상인들 같은 경우는 월세가 거의 한 달, 몇 주 사이에도 오르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라는 입장입니다. 아니 그러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그냥 무시하는 겁니까? 네. 이야기를 들어보니 법은 존재하는 걸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그보다 강력한 게 2년이다라는 이야기를 2년? 들었습니다. 네. 혈연과 지연으로 얽히다 보니까 이 법을 앞세우기는커녕 거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월세를 올려주거나 또 가게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데요. 그 실제로 그 가게를 빼야 했던 한 상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돈이 벌리는 걸 보고 저희한테 이제 빼달라 한 곳들이 있었거든요. 저희도 이제 결국에는 가격 협의나 이런 게 법적인 테두리가 있어도 뭐 소송까지 갈 거 아니면은 이게 지역사회에서 사실 그렇게 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네.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도 말이 안 통하니까 나가게 된 거죠. 네, 결국 소송까지 갈 자신은 없다라는 입장들이 많았고 네. 영업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보니까 비싼 임대료를 물어가면서 장사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결국은 주변 상인들과 틀어질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. 전화를 했던 또 다른 가게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. 뭐 여기는 굉장히 평화롭고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는 입장을 말해오기도 이거 했습니다. 무슨 얘기예요? 그러니까 전혀 이제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 건물주였던 건데요. 건물주 얘기가? 네,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도 항의를 한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네. 그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다 서로 아는 처지다 보니까 네, 임대인과 임차인이 네, 얼굴 붉히고 법을 앞세우기가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네요. 네, 다 건너 형제고 친척이다라는 거였는데 예. 한번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뭐 바로 옆 가게인데 친척들인 경우도 있고 네, 할아버지들끼리 뭐 형제여가지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이제 부모님들끼리도 아시는 사이인데 그냥 다들 쉬쉬하시는 거죠. 네, 실제 예산군청의 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해서 이게 맞는 말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네. 상당수가 친인척끼리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. 그 예산 시장이 원래 질 좋은 음식을 저렴하게 제공하자라는 기조로 조성이 됐던 시장인데 네. 이 판매가를 낮게 책정했던 상인들한테는 당연히 월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그렇죠. 처음엔 점포가 20군데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100여 곳 가까이 됐는데 나중에 들어온 그 상인들은 또 높은 임대료를 물고 있는 상황인 네, 겁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
때문에 월세값을 맞추려면 또 음식 가격까지 올려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 아니 예산 군청에 나서 행정지도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. 이 얘기를 한번 관계자 이야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. 시장 경제가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저희가 뭐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싼 점포를 직접 가서 한번 건물주분들한테 그 임대료 같은 거를 조금 내려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권고 좀 하고 계도를 좀 할 예정입니다. 네, 좀 소극적인 태도이긴 한데요. 그러네요. 실제 쫓겨났던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 한 명도 건물주한테 직접적으로 그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얘기를 해본 상인들은 한 번도 없는 상태로 쫓겨났다라는 게 가장 좀 안타까웠던 예, 기억에 남는 예. 이야기였습니다. 아니 이러면 뭐 네. 이게 뭐 혈연을 얽히고 뭐 친척 관계고 뭐 이래서 관계가 그렇다면 군청이 나서 가지고 행정지도라고 안 되면 제재도 할 수 있는 거죠. 법이 있으니까. 법이 있죠, 당연히. 법이 어기고 있는 상황인 건데. 근데 군청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와버리면 그럼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. 네.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몇 번 전하긴 했습니다. 군청 관계자가요? 네. 뭘 열심히 한대요? 계도를 열심히 해보겠다. 계도를? 네. 안 들으면 다시 또 취재를 해야죠. 그다음엔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고요. 네,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.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무력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. 네.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?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유승민 작가였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